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 민족이 가장 환란이 있었습니다. 옛날 임진왜란 병자호란 아니에요. 6.25입니다. 제일 많이 죽고 현대적인 무기가 있어가지고 전국을 초토화야 됐고요. 북한 쪽만 300만이 평화 시기에 죽었어요. 개인의 인권은 그냥 노예로 와야 인권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파괴하는 반동문자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인민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걸 잘 몰랐다고. 이거 보라. 남조선 신문에 있는 거야. 우리 노동당 신문이 아니잖아. 쟤들이 인증한 거야. 어느 거 믿겠어? 안 믿을 수 없는 거야 이게. 미국 보고는 절전이 원수라고 그러고 수령님은 정말 안 쐈는데 수령님부터 전쟁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많이 죽여놓고는 미국 놈을 막아줬다고 그러고. 이런 사기꾼이 어디에 있어? 이런 전범자가 어디에 있어?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북한 과학원 연구원으로 있다가 탈북한 이민복입니다. 여기 와서는 북한동포 직접독기운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폐쇄된 라디오 인터넷을 못 듣는 유일한 폐쇄당이 어떻게 북한동포를 직접 돕느냐? 대북풍선을 통해서 직접 돕는 겁니다. 대북풍선을 민간인으로서 탈북자로서 처음 개발한 특허 유일 소유자하고 자격증 소유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은 완벽히 폐쇄된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죠.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놓은 유일한 나라거든요. 바깥 정세를 잘 몰라요. 특히 남한 얘기는 아주 나쁜 얘기만 또 들어서 더 나쁘게만 듣고 있고요. 근데 그 폐쇄 속에 그래도 외부 소식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일부에서는 라디오를 듣는다고 하는데, 라디오 듣는다는 건 아주 목숨 걸고 듣는 사람들이고요. 라디오 기기 자체가 없앴고, 있다고 해도 진짜 그건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외부 소식을 막아놓는데 그래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하고 뚫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대북 풍선을 통한 전단입니다. 이게 레이더에 안 걸리거든요. 육안에도 안 보여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추적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스텔스 기구죠. 이게 유일하게 자유롭게 북한을 들어와요. 들어오는 전단을 보고 외부 소식, 특히 남한 소식,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6.25 전쟁을 우리는 자답게도 미국과 남한 괴뢰도당이 일으켰다고 아주 증오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증오심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이야 이렇게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증오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냐, 이런 엄청난 오해를 삐라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거꾸로 북한이 친 거예요. 네가 살인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쪽이 살인자인 거예요. 물론 내가 살인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었던 그 수령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충성을 했던 사람이라도 이런 엄청난 거짓말 앞에서는요, 오히려 반발심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람이 더 멀어진다는 말이 그 얘기죠. 최종 탈북은 했습니다. 근데 이건 결론적 얘기고요. 그 동안에 상당히 흔들림이 있었어요. 특히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 어떤 꿈이고 사명이고 북한식으로 하면 충성심의 대표적인, 애국심의 대표적인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에 빠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질문에 이 정도로 대답하고, 그러면 왜 식량난이 북한은 굶어 죽는 이 평화시대에, 지금 전쟁도 아닌 평화시대에 수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 민족이 가장 환란이 있었습니다. 옛날 임진왜란 병자호란 아니에요. 6.25입니다. 제일 많이 죽고 현대적인 무기가 있어가지고 전국을 초토화야 됐고요. 그런 속에서도 300만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남북한 합쳐서 300만이라는데 북한 쪽만 300만이 평화 시기에 죽었어요. 이게 북한 지금 현 상이거든요. 그 원인이 식량난이었어요. 그래서 그 식량을 해결하려고 했던 아마 최전선에 있던 연구원이었거든요. 북한의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왜 잎살이 더 맛있는 데인데? 물론 잎살인데 이거는 다 군대나 단간부 이렇게 먹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옥수수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 얼마나 중요해요, 주식이니까. 제가 옥수수 연구원이었어요. 원래는 중학교 졸업하고 북한의 최고의 기술대학인 평양 김책공업
중국대학 반도체공학부에 갔었어요. 읍내 중학교 3개 중에서 2등한 성적을 해가지고 거기도 수능시험처럼 1등, 2등 해가지고 중앙대학은 다 평양에 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나 정도 있는 정도. 저도 김책공업대학 최고기술대학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수제대학을 딱 이과대학이 따로 후에 나오긴 했지만 우리 당시에는 최고기술대학이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핵물리학과하고 반도체공학부가 핵심 학부였어요. 특히 반도체공학은 벌써 74년도 제가 갔었댔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여러 조건을 해가지고 쌀은 공산주의라고 김서희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먹는 것만 풀리면 공산주의 된다. 반도체는 공산주의 된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공산주의 되는 길이나 같은 건데 돈을 더 벌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 실정에서는 이 식량이 항상 배고프다고요. 그 속에 쌀은 공산주의라고 우리의 아버지고 태양인 김서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충성심, 애국심, 아주 그 젊었을 때니까 뭐 교육 받은 데랬죠. 그래서 제가 옥수수 연구사로 된 거예요. 연구원. 여기는 뭐 옥수수 쳐다도 안 보지만 배부른 나라니까. 북한은 특급 연구사고요. 남한이 5명 정도밖에 연구원이 없어요. 북한은 한 500여 명의 박사급 연구원과 수십만의 보조성원이 있습니다. 노동자, 조수까지 합치면. 그렇게 강력합니다. 승용차가 정말 귀한 군의 속대 5대밖에 없는 나라에서 우리 연구소에 김서희가 우리 과학부원장 소장한데 벤츠를 선물할 정도로 중요하게 보는 연구소예요. 무장보초를 세고요. 이런 것이 제가 있었어요. 옥수수 연구소라니까 너무 허접하게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무장보초 세고 김서희가 벤츠를 다 선물하고 왜 이러냐. 주식이니까 그래요. 제가 반도체공학을 지키고 이걸 하겠다라고 할 만큼 북한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과학원에서 제가 제일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왜 젊은 연구원이 됐냐면 우리가 좀 가족 토대가 남한 출신이 돼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대학 가는 게 좀 어려워요. 사실 김책공대 갔던 것도 공부를 잘했지만요. 그 토대가 때문에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농업인데 농업도 이렇게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정규대학으로 나오면은 대학 5년, 3등이면서 3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한 10년 걸려요. 그러면 30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군대 갔다 오면 막 30살 이상 지나가고. 근데 저는 검정으로 해가지고 한 1년 반 만에 대학을 자격을 딴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검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정말 검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생활이라는 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속에 공부할 새가 없다고요. 또 배고프고 여러 가지. 근데 그래서 정말 그 검정이라는 건 어려운데 하여튼 제가 검정을 해서 오히려 성분이 나빴던 것이 전화위복이 됐죠. 군대도 안 갔고 성분 나쁘니까 뽑지도 않았지만 또 공부 잘해서 또 대학 가는 걸로 해서 가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성분이 뭐 그래서 또 군대도 안 뽑아서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 돼가지고 최연소 과학원에서 제일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탐구력이 세니까 국가연구과제가 3개였어요. 난 27개를 했습니다. 9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막 넘치니까 그 연구가 안 될 수가 없죠. 9배 이상 하니까 옆에 연구원들은 저를 막 욕했다고요. 뭐 저기서 뭘 나온 거 있다고. 저는 우리 3개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9배나 하냐고. 하여튼 특이한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저는 바보가 아니면 천재다 뭐 이런 소리 들었지만요. 여하튼 내가 하고 싶은 게 연구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자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탈북해가지고 미국 농무성 초청으로 한국 농업대표단 일원으로 제가 2001년도에 미국 전 지역을 이렇게 관광 다녔어요. 미국 정부가 준 돈 가지고요. 미국 옥수수 생산지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요. 옥수수 처리하는 데 갔는데 물어보니까 북한 1년 생산분을 그 사일러 한 사업소에서 처리하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 러복이라는 데 갔는데 360도 삑더라도 소예요. 끝없이 보이는데 그 풀판에 소가 있더라고요. 한 농장에 있는 것이 한국의 소 마리수하고 똑같아요. 그런 규모의 미국을 봤는데 얼마나 옥수수가 대단한 나라나요? 최고죠. 근데 종자 수준을 보니까 북한하고 같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일대 짭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딜레마가 뭐였냐면요. 이 종자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종자를 연구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한 헥타르당 여기 보면 3,000평 한정부라고 그러죠. 한 헥타르당 10톤은 납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주니까 톡톤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탐구심이라는 게요. 과학자들 좀 체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10톤 돼야 되는데 못해도 한 8, 9톤은 쫓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30%도 못 내냐. 1톤 10%도 못 내는 지금 10%도 미만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때 연구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돕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북한에는 우상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고장을 이렇게 김부자 이름으로 딴 데가 있다고요. 특히 김정숙 군이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 첫째 부인, 김정일이 엄마죠. 김정인이 외할머니 나갔죠. 거기 군이 압록강 양강도 옛날에 심파구였는데 지금 김정숙 군이라는데 왜 그런데 가야 이게 표본이 된다고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 되고 북한 언론이나 당에서 아주 표징을 올리고 또 거기 당 비서가 저를 초청했고요. 김정일 동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앙당 조직부에 있었는데 야, 너 우리 엄마 이름 딴 데 가서 좀 인민생활 좀 높여. 예, 하고서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자기 출세 가더가 그래 잘못하면 출세 안 되는 거고 동창이긴 하지만 김정일이라고 뭔가 좀 잘해야 되는데 옥수수가 기본 생산되는데 깐부기병이라는 게 한 60-70% 걸렸거든요. 근데 깐부기의 강한 육종 연구역 사였거든요. 병리 육종가였어요. 병에 강한 종자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은 이렇게 연작을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심었던 거 또 심고 또 심고 왜냐하면 생산량이 급하니까. 그러면은 병의 충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벌레가 한 마리 뜬 것이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병도 없던 병도 막 생기고 이게 윤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사정이 못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병리육종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특히 그 깐부병이라는 것은 옥수수의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도 연구 안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옥수수 땅에 심으면요 씨앗이 트잖아요. 깐부기 포자가 이 땅에 있어요. 싹싹 터져가지고 여기 침투한다고요. 싸게. 그거 쫙 같이 자라요. 기생이나 같죠. 그거 비료주고 노력 주고 김 매고 노력 엄청 다한 그 옥수수가 다 클 무렵에 그 이삭하고 깨꼬리 있잖아요. 그 이삭국이 완전히 영양 그거 싹 먹어준다고요. 새까맣게 된다고. 깐부기라는 게 까맣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학술적으로는 서로스프린데니아님이라는 그 라틴명이에요. 가루깐부기라고 그래요. 여기 사람들 잘 몰라요. 혹깐부기 뭐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생식기가 하면 딱 혹깐부기는 아무데 붙어서 이렇게 여기서도 간혹 봐요. 그 북한은 그거보다는 가루깐부기 딱 생식기관 이삭하고 깨꼬리, 수컷이거든요. 생식기관만 딱 먹어주니까 이건 걸린율이 수학 감소율이죠. 그런 암과 같은 거를 저는 어떻게 간단히 연구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하면 토양 전연구니까 토양을 다 소독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소독했다 해도 땅속에 있는 것도 죽지도 않을 거고. 근데 저는 병이 강한 걸 연구한 거죠. 일반적으로 병을 막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병을 전염하는 연구를 했다는데요. 왜 거꾸로 발상이 전환해야 된다고요. 종자들을 다 병을 전염시키는 연구를 했다고요. 왜 그랬냐면 거기서 강한 놈을 찾아내려고. 강한 놈 해가지고 애비애미라고 그러는데 모부범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아버지 엄마죠. 그 아버지 엄마가 키 크면은 키 큰 게 나와요. 자식은. 사람을 비교해서 미안하지만요. 병에 강한 아버지 엄마 그러니까 모부본 식물에서는 모부본 옥수수를 교잡시킨 그 일대접종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리를 뒤집어 해가지고 3년 만에 딱 연구해냈죠. 이게 대단한 연구였죠. 여기 같으면 아마 때 부자 됐을 게 아마. 여하튼 뭐 북한은 뭐 그런 인센티브는 없으니까. 여하튼 저는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그 연구를 하려고 해서 김정숙 군, 그러니까 그 당비서가 김정일 동창이 거기서는 군수가 군당 책임비서가 그냥 최고예요. 저를 찾은 거예요. 그 평양 근교 삼석 앞산 그 압록강에 가게 됐다고요. 어쩌면 그게 탈북길로 후에 되긴 했지만요. 가서 농민들하고 현장을 가봐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 종자인데 안 되냐. 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 터밭 보라고. 얼마나 잘 되냐고. 그러니까 압록강 넘어 중국 보라고 그죠. 개혁개명해가지고 개인농 해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그 중국 군자가 우리 갔다가 우리 종자가 더 못하다. 근데 저렇게 내 것이니까 잘 된다. 이런 걸 해가지고 물론 옛날에도 개인 터밭은 잘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과학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로 말하는 거예요. 실험해가지고 데이터로 말하니 과학자입니다. 이 데이터로 말하지 않은 사람은 뭐 어떻게 말을 붙일지 달나라도 같은 뭐 별도 따온다고 말하는 말이라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에서도 제가 좀 다른 거는요.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모든 현상이 다 맞는 거예요. 뭐 가짜도 좀 있다고 해도 여하튼 다 맞는 얘기들인데 제가 그 현상이 하나이지만 저희가 좀 다른 거는요. 식량난날 해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누구 죽었습니다. 누구 뭐 꽃제비 됐습니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 이런 원인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기가. 옥수수 연구를 위해 힘쓰시다가 반역자로 몰리셨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신 건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험하려면 내 것이 되게끔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 공산농이죠.
집단농이라고 여기서 농장이라고 말하기 공산농입니다. 말 그대로 공유시킨 거예요. 국가로. 내 것이 난 개인농을 이렇게 비교식 한 헥타르씩. 그래서 국가연구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건 내가 연구하려는 거니까 타치하지 말라고. 실험을 해봤어요. 놀랍게도요. 3년 검증을 해봤는데 한 해가 아니라 3년 검증을 해요. 이 반복 시험을 해요. 그렇게 해야 비교가 돼요.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또 한 해 잘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과학이랍니다. 정 결론이 뭐냐면 공산농 때 지금 북한 말하면 농장 공산농 한 헥타르당 한 정보당 1톤 1.5톤 나는 땅이 이쪽이 7톤 개인농 하니까 7톤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거는 좀 잘 돼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1톤에 7톤이면 700%입니다. 1.5톤 높게 공산농에서 했던 게 하면 500%예요. 주식을 해도 500% 700% 하면 굉장한 거죠. 농업에서는 더 충격적인 겁니다. 이 종자 하나 발견하려면 10년, 20년 돼도 발견 못하는 사람이 8, 90%예요. 겨우 10% 안에서 그것도 10%도 많은 거예요. 한 3% 안에 20년 만에 거의 1% 나갔겠다. 그래서 기존 품종보다 그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1% 연구원이 이 기존 품종보다 연구해냈다는 종자면 이거보다 1%라도 높으면 연구된 거예요. 3%만 높은 거 연구하면 그 영웅칭을 받을 만큼 굉장한 연구입니다. 이미 있던 거를 초과했다고. 왜냐하면 이 생태라는 게요. 이 자연이 다져진 걸 이렇게 탁 뛰기. 공업은 쉽습니다. 근데 이 자연, 이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1, 3%만 돼도 엄청난 거거든요. 500 내지 7%라고 느껴졌으면 제가 무슨 생각 들었을게요. 막 까무러칠 뻔했다는데요. 그냥 여느 때 얘기 개인들이 하면은 내 것이니까 잘 되겠지. 잘한 건 맞아. 근데 500 내지 700% 올라간다라는 이 데이터를 보고서는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데이터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공산농을 개인농 시스템 하나 바꾸면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3% 올리려고 20년 동안 고생할 게 뭐 있어요. 이거 500% 700% 이거 당장 해결되는데 이걸 발견해가지고 누굴 제일 먼저 생각했겠어요. 북한에는 수령이 나라라고요. 수령님 하여튼 뭐 잘된 건 다 수령 때문에 잘 됐다는데 수령의 운동으로 인민이라고 최상나고 났죠. 하여튼 수령님이 이걸 몰라서 그러신가 보다. 항상 또 우리는 이 밥에 고기 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거거든요. 유치원가 없어요. 북한은. 북한의 특징은 유치원 타가서 가게 되면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이게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수령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밥 먹거든요. 그 수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지금 그런 현실은 지금 옥수수 제대로 못 먹이시는데 저 수령님이 이걸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북한의 교육된 북한 국민의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한계 표징이죠. 그래서 이상한 놈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거죠. 아주 정상적인 거죠. 수령님께 올려야 되겠다. 이걸 모르셔서는 같고. 그래도 북한에도 중앙당 1호 편지라 김일성 앞으로 가는 건 일자부터요. 그 김부자 앞으로 가는 거 김일성뿐만 김정은 됐으니까. 그 일자 1호 행사 뭐 이렇게 1호 편지 그걸 써서 보냈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났는데요. 한 석 달이 되도록 해답이 안 와요. 석 달 지나가지고 중앙당에서 온 게 아니라 중앙당에서 이임받고 온 우리 과학원 과학지도국장이 내려온 거예요. 그 산수갑산 김정숙 군이 정말 기차도 없을 때 그때는 그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중앙당 이임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임을 받고 한 것이 뭐냐면 한마디가 그래요. 내 얘기가 맞아. 실험 데이터를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데이터인데 공산농보다 개인농이 500 내지 700% 올라갔다는 수치가 있는데 1톤에서 7톤 뭐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정치야. 너는 과학자로서 과학만 하라. 너 젊은 놈이 앞으로 창창하니까 과학만 하라고. 그래서 당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요. 모든 거는 어떤 동기, 그 무의미한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거 아무리 뭐 열정적이라 해도 이민들이 배부르게 하자. 이거 안 해요. 그런데 그 배부르게 한 방법을 했는데 넌 연구만 하라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북한 말이죠. 그냥 과학지도 국정농지. 그 정치가 뭡니까? 그 배시대기 부르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은지 너무 통마한지 긴장해가지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너 죽을 뻔했다고. 아니 세상에 인민을 배부리하고 수령님 충성한다는데 죽을 뻔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니까 이색사상이라는 거예요. 반동사상인 거죠. 공산주의는 이 집단주의, 국가 공유, 공산화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본주의식 개인주의, 부르주아식 개인주의를 얘기한 거구나 같거든요. 사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사상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상으로 쳐다보니까 이놈은 죽일 놈인 거예요. 반동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려고 그러다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순수한 청년이 또 뒷조사했죠. 일기장까지 다 뒤져보고 내 경력 다 뒤져보고 정말 공부밖에 몰라. 술 담배도 안 하고 공부 제일 잘했죠. 뭐 또 연구소 사료총연장이라면 뭐 청년비서라면 그건 정말 그 표본적인 그 위치거든요. 그것도 했죠. 그러니까 북한도 뭐 이성적인 게 조금 있죠. 저놈이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해서 정치가가 내려와서 너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지도국장, 과학원, 과학지도국장이 연구원들을 다 관리를 해요. 내려가서 잘 설득을 해라.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서도요, 이렇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면 공산주의 될 수 있는데, 왜 반동이라고 할까? 이색사상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수령이 나쁘고 북한이 나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북한이 폐쇄시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가? 깨닫지 못하게요. 배급체계를 해가지고 집단농 해가지고 배급체계를 해가지고 이 본능적으로, 물론 사상적으로도 통제하지만 본능적으로 사람을 딱 내는 겁니다. 개가 왜 주인한테 꼬리를 칩니까? 딴 사람 아니고 주인한테 밥을 주니까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북한이 정치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게 소련 공산 종주관에 초기부터 그랬어요. 소련 과학자 파플로브라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개 시험을 한 거예요. 밥을 아침에 10시에 줘요. 또 줘요. 다음날 또 줘요. 그러다가 안 주고 줄 때마다 종을 쳤어요. 땡 하고 10시에 주고 또 땡 하고 주고 계속 주다가 안 주고 땡 하고 친 거예요. 근데 위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위액을 조사해 보니까 위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는 침이 나오고 위액이 나오고. 이 조건반사라는 건데, 근데 사람은 본능이거든요. 인간도 어찌 보면 동물의 고등동물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똑같죠. 이 본능은 같아요. 식욕, 성욕, 거기 이기욕, 그다음 명예욕까지 하나 더 있죠. 짐승보다는. 그런 본능을 아주 그러니까 짐승화시킨 거죠. 집단농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배급으로 이렇게 통제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통제하냐? 아니 월급 주고 그걸로 따뜻하면 월급은 가치가 없었어요. 식량이 가치를 뒀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이 지금 350만 평균 월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50만 떼고 300만이라고 하자고요. 좀 쉽게 이야기해서 300만이라면은 그 가치가 290만 원 정도는 식량에 가치를 두고 10만 원 정도만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진짜 식량을 살려면 하루 먹을 식량에 가치가 없잖아요. 돈에 가치를 안 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겠어요? 이 배급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배급이라니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또 같이 주는 것 같지만 차별이 꼭 있습니다. 일을 나올 때만 주는 거예요. 돈은 아니라 이 일을 나오게 딱 통제되어 있다는데요. 거기도 지각하게 되면 하루는 또 떼요. 하루를 굶어야 돼. 지각 3번만 하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북한에는 식량 정책을 양정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식량으로 정치한다 해서 양정 정책, 양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그 시스템을 나는 파괴하는 놈으로 된 거예요. 개인농이 하면은 지가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령님한테 우리가 받는 건 아니잖아.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잘 먹으면 투어인 내가 그런데 왜 자꾸 귀찮게 그러냐고. 여기 그러는 식이에요. 남한은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욕을 해야 썩어지하고 동네 깡통차도 욕하잖아요. 여기는. 그게 민주주의고 개인주의의 그 인권이고 개인의 인권. 저긴 철저히 개인의 인권은 아예 노예로 와야 인권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권도 없어지고 개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개도 그래도 여기는 사람보다 나 북한보다 훨씬 나요. 예. 여하튼 그런 거를 내가 파괴하는 반동문자인 거예요. 그 북한 정치를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저는 몰랐죠. 이런 시스템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인민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걸 잘 몰랐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하느님의 어떤 섭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5월 30일 날 보냈는데 8월에 과학지도국장이 왔다 갔거든. 중앙당 임인받고 과학원 왔다 갔는데 8월 말에 그 사람 간 다음에 출장으로 내가 강원도 철원에 오게 됐다고요. 북한에도 그 철원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또 고성이 있어요. 똑같이 강원도 잘리는데 맞은편에 똑같이 했어요. 북한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도도 북한에도 딱 그 도가 똑같아요. 옛날에는 그 도가 작던데 남한하고 도가 똑같이 했어요. 항상 지지하려니까 판문점 가보세요. 깃발도 더 높이 올려놨어요. 여하튼 그런 나라에서 철원이라는데 가니까 북한 남한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남조선이라는데 남조선 방송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데 대전이라는데 철원은 대전이라는데 삐라가 엄청 떨어졌더라고.
그 삐라 보면 막 죽인다고 뭐 큰일 난다고 하는데 안 볼 것 같죠? 죽인다니까. 아니에요. 더 잘 봐요. 물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보죠. 없으면 그냥 왜 그러겠어요? 사람 본능이라는 거는요. 라디오 인터넷 폐쇄해놓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해보세요. 여기는 몇 년 전에 저 카카오에서 뭐 몇 분인가 막혔다고 난리가 났댔죠. 여기 사람들은 아마 여기 이놈이 나라 때려 죽인다 할까? 평생이 아니라 하루만 해도. 북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폐쇄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우매하고 세상을 모르고 그런 것 같지만 대신 뭐가 있어요? 물리학 법칙에서 힘을 가하면은 또 반장의 힘이 똑같습니다. 엄청 폐쇄시켜 놔서 뭐 이렇게 정보를 폐쇄하니까 반대로 엄청 정보를 알고 싶은 심리가 나 있는 거예요. 죽인다 해도 보는 거예요. 지금 한류가 퍼져가지고 드라마를 총살하는데도 보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짐승이라면 모르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더 잘 보게 된 거죠. 출장을 연기하면서. 근데 그 많은 삐라 중에서 이게 내가 보내는 삐라인데 그래서 저도 이 삐라 보냅니다. 이 비닐 삐라고 이런 종이 삐라. 네. 네. 이 뒤에 이 지금 북한에 보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개발해가지고 보냅니다. 그 삐라를 보면서 이 중에 많은 삐라 중에서 6.25 진실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6.25라는 진실을 알고 탈북 결심이 나게 됐어요. 단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삐라를 믿게 되신 건가요? 아니죠. 처음에는 믿을 수는 없죠. 너무 보고 싶어서 보지만요. 북한의 선전이라는 게 남한의 삐라는 너희들을 걸려먹으려는 거야. 서두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요구했다는데요. 6.25 같은 거 하나 얘기합시다. 야, 요 고약한 놈들 말이야. 쥐들이 겨놓고서는 우리가 쳤다고. 이 세뇌라는 게 무섭습니다. 북한의 논리가 거짓말이지만 남한 거보다 더 멋있어요. 내가 이걸 비교해 줄게. 왜 우리가 이렇게 속았나.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 그거 깨닫지 않으면요. 통이 안 됩니다. 왜 너희들이 쳐가지고 우리 죽일 살인자 같은 놈들이에요. 이 남한은. 미국과. 그걸 해소시켜줘야 이게 아유 미안하네. 수령은 야 이놈이 사기꾼이 이놈이 전범자 이렇게 이걸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통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고요. 그게 왜 안 믿냐면은 북한이 선전이 남한 삐라 거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남한 삐라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괴뢰인 소련 프르쇼브 당비서가 소련 공산 당비서가 핵으로 이제 밝혔다. 6.25 북한이 쳤다고. 근데 북한이 이거 사실이지만 북한 사람은 이게 왜 믿어지지 않냐면요. 저부터도요. 공산주의 종주국의 소련 공산당 총비서가 최고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해고를 써가지고서는 이런 비밀을 어떻게 자유세계다 이해가 안 돼. 거기다 원래 백대가리라고 크루셰프는 아주 수정주의 나쁜 거로 이미지 돼 있어요. 북한 이 공산권에서는 그런 놈이 또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믿어지지 않는 거야. 두 번째는 이학구대자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작전과장 맞더라고요. 인민군 작전과장 하다가 기술인 사람인데 근데 그 뭐 우리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폐쇄된 나라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니 저놈이 뭐 항복하고서는 통했는 놈이 뭐 자기 살라면 별소리 안 하겠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비교할 자료가 없으니까 폐쇄 안에서 그리고 당국 욕만 하는 얘기만 들으니까 그런 속에서 북한이 선전이 왜 더 멋있냐면요. 이보라 쉽게 뭐 좀 표현한다면요. 미제원 남조선 계례당이 전쟁 일으켰는데 그 근거는 뭔 줄 알아? 제국주의 6.25 전쟁 전야에 미 국무장관 덜레스가 38선 시찰하고 배들한테 임무를 줬어. 그게 외교적 차원에서 유교전에 왔다 간 건 맞더라고요. 그 남선신문에 그 국무장관 뭐 신성무 국방장관 38선은 왜 왔다 간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38선 구경할 게 뭐 있는지 말이에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 제국주의 괴뢰대당인 남조선하고 미국이 그렇죠. 상전이 지시했구나. 남선신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괴뢰도당 그 군대 중에서 남선 군대에서 그 국군이라고 하죠. 남선 괴뢰군이라고 하는데 괴뢰군에서 제일 높은 놈이 국방장관 아니냐. 그 신성모라는 놈이 미라클인 줄 알아. 아침에는 침략해가지고 해주를 먹고 해주에서 먹는데 밥. 그 다음 점심은 쳐들어와가지고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침략공에 들어가서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하루에 북한을 다 침략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사이를 뽕도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 거짓말 욕하려면요 여기도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이 우파 보수 육체에서 아주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신성모하고 덜레스 이 자료가 다 남선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얼마나 선전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꿀같이 하는 줄 알아요? 그 공산당한테 이길 수 없어요. 좌파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보라. 남선 신문에 있는 거야. 우리 노동당 신문이 아니잖아. 쟤들이 인증한 거야. 어느 거 믿겠어? 안 믿을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 내가 삐라를 보면서도 오히려 요구했다는
있다는데, 야, 이거 남선 놈들 참 고약하네. 지들이 이렇게 놓고서는 뭘? 하고서는 돌아갔어요. 솔직히 말 깨달은 게 아니야. 욕을 했다는데 오히려. 난 홀딱 벗은 여자도 보내더라고요. 여기서는 신니 뭐 어쩌고. 그건 나만식, 이게 부르자식이에요. 뭐 나도 그때 여자 홀딱 벗은 거 처음 봤어. 아무리 결혼해도 여자 이렇게 뭐 이렇게 제대로 못 봤는데, 이거는 뭐야? 이거 보긴 봐도요, 번능주로 보죠. 근데 참 웃기는 거예요. 선전을 그렇게 제대로 해야 돼.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 깨닫게 해줘야 되고요. 북한의 변화는 북한 사람에서 변화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삐라를 보내야 된다. 삐라를 써서. 그래서 제가 지금 후에 개발한 거라고요. 왜 그때는 그런 게 역작용이 나면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얼굴이 뜨겁지만 누구 없을 때 봐도 여자 헐딱 벗은 거 처음 봤으니까 정말 뭐 희한하죠. 본능이에요. 인민군도 본능으로 보긴 봐요. 근데 이 사람 사상으로 움직이잖아요. 사상은 북한 선전이 맞는 거예요. 썩 빠진 부르주아 문화라는 게 이런 거야. 아니고 좀 수영 선수나 말이야, 뭐 체조 선수 이런 거 많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여자 굴곡이 다 그래도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여자 어떻게 밑에까지 다 드러난 걸 말이야. 아주 치사한 거예요. 어찌 보면 보긴 봐도 사상은 더러운 놈들이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식을 해가지고 뭐 미국 정보학교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이 그 대북 10년 전에 있다는데요. 앉아가지고 여기서 사는 식이야. 뭐 쉽게 10년 동안 인민군은 못 가는 거 맞아요. 휴가도 못 가고 산속에서 그냥 있으니까 여자가 얼마나 굶주렸겠냐. 헐딱 벗은 거 보내자. 거기에서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보면서도 썩어 빠진 부르주아 문화로구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북한 문제는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 시키는 게 좋습니다. 지금 대북 방송을 한번 보세요. 전부 남한 사람들 나와서 해. 거의가. 이 방송 언론도 시키는 게 어떻게 미국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 앉혀놓고서는 남한 사람이 미국 얘기하거나 똑같아. 이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방송국에서는 박사, 내가 언제 한번 청할게. 뭐 방송비 얼마 나갈 거야. 뭐 이런 카리텔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국민들이 이 감각점을 모르는 거예요. 탈북자가 3만 5천에서 북한 얘기 한대한 건데 뭘 남한 학자를 갖다 써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 북한 사람은 통행증이 없어서 정세를 모른다고. 아니 우리 같은 사람 전국 다 다녔고, 그 다음에 또 몰랐다 합시다. 여기 나와서 30년 살았으면 여기 정세 다 들어보는데 살아보고 여기 정세를 우리는 못 보나? 여기 와서도 못 본단 말이에요.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는 보다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살아본 거를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언지노라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삐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선 삐라 보고서 이렇게 놀란 게 없다는데 별로 그 속으로 욕만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큰 자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정보를 보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과학원 가가지고 연구하면서 가끔씩 그 삐라 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 놈들 말이야. 그 웃긴 놈들인데 우리가 전쟁 일으켰대. 웃긴 놈들이네.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슨 생각 나냐면,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데 저 안주선 그 침략한 서울을 북한이 먼저 먹지 않았어요, 인민군이. 그거 좀 이상하네. 도서관 가서 1차 대전 2차 대전 소도 전쟁 다 뒤져봐도 독일군도 모스크바 가지고 왔다 쫓겨갔지 이게 아닌 거예요. 물론 천재적 군사 전략가이신 추령님이 의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1, 2km 들어온 걸 싹 밀어내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되게 전사에 없는 추령님 이라고 올려놨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3일 만에 침략인 나라 서울 먹었다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게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과학자니까 그래도 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 진실이 뭘까? 북한에 자료가 있을 거 뭐예요? 있다는 건 다 거꾸로 해놓은 것밖에 없고. 근데 간단한 거예요. 또 내 직업적 습성, 또 개인적인 좀 그런 게 또 자꾸 탐구하는 습성, 직업적 습성, 실험해보고. 이 실험을 무시할 그게 진리입니다. 철학에서도 실천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실천이. 성경에서도 그래요. 열매가 모든 걸 보여준다고. 경험한 거, 체험했는데 진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해보니까 간단해. 6.25 제일 처음에 싸운 사람, 초기 참전자 만나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수두룩해. 20만 인민군이 쳐내놨다는데, 아니, 우리 연구소에도 여러 명 있어. 나중에 화보 와봐야겠더라. 불 때는 와봐. 이럴 때는 뭐 우리 연구원하고 북한이 뭐 평등사회 아니 더 불평합니다. 뭐 쳐다도 안 보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딱 보고서는 제가 상급 연구사이기 때문에 술 담배 받았거든요. 근데 술 담배를 또 안 먹어요. 그걸 싸두고 들어가가지고 아바이한테 척하가지고, 아바이 올해 6월이네 진짜. 그러니까 6.25 때 이 말이 또 잘 통하네요. 아바이가 진짜 영웅이십니다. 아바이가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으면 내래 어떻게 국가연구원이 됐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바이 이럴 때는 몰랐는데 오늘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 술 담배 좀 드시라요. 세상에 우습게 보던 사람이 자기를 아야 영웅이라고 내세워주지. 그 다음에 그 귀한 술, 담배. 여긴 노숙자도 술 먹지만 북한에는요, 김일성 생일날이나 쫙 먹는 게 술이에요. 그걸 갖다 주니 얼마나 이 감개무량하겠어요. 술 한잔 안주나 별로 있어요. 그냥 안주 없이 그냥 먹으니까 더 취할 거 아니에요. 기분 좋지 해서 내가
그 영웅담 좀 들려주시라요 하니까 신난 거예요. 사람은 술 먹고 속에서는 진실이 나오는 거. 근데 왜 꼭 그렇게 술 취하게 하고서는 자꾸 띄워줘가지고 말 시키냐. 북한의 정식으로 물어보면요. 제국시자들이 쳤디요. 다 그런다고요. 왜? 죽이니 진실을 얘기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진실을 말하는데 왜 혁명처럼 그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남한도 그래요. 어찌 보면. 진실 잘못 말하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 많아요. 북한은 진실 얘기했단 죽어요. 죽어. 온 가족이 그냥 망하고. 그런 속에서 그 분위기를 내가 아니까 유도시킨 거죠. 이분이 누구였냐면은 중국 팔로군 조선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국共내전 때 장기석 군대를 물리치고 못했던 군대니까 이인표가 자기 총사령관했대. 조선족이 이렇게 잘 싸웠대요. 저 하이난도까지 다 점령한 백전노장이었더라고요. 그 아바인데 조건설로 지금 북한에 넘어왔는데 지금 화북거리 된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신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팔로군에 있었는데 어떻게 조선족만 싹 뽑고 어디 가는가 했는데 어디 가는지 몰랐대요. 단동에서 신주 전문할 때 우리 조선 간 줄 알았대요. 북한. 그때 알았대요. 국비로 지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해안 원산을 해가지고 지금 남한이 돼 있지만 속초 이 38선 이렇게 쫙 접어서 속초 거기 배치됐대요. 그래서요. 신났죠 이건. 앞에는 국군 백골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군이 한심한 걸 알지만 백골부대라 해서 긴장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투 경험이 많지만 가장 힘든 게 목숨 걸고 싸우는 놈이래요. 뭐 이순신도 죽고자 하면 산다는 정신으로 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긴장해가지고요. 6.25 새벽 4시에 대포를 쏘고선 떼 들어가는데 이놈들이 말이야 백골이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빤짓바람에다 죽고 잡아지고 도망갔다고. 요설에 내가 속으로 탁 우리가 쳤구나. 세상에 전쟁할 군대라면 군복이라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빤짓바람에라는 건 뭐야? 자다 죽었다는 거야. 자다 다 도망가고 우리가 쳤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38선 주민한테 쌀 좀 갖다 주고 말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쌀 주면 거기서는 아예 대단한 거니까 그냥 아이고 뭐 남친 괴뢰대당이 뭐 아침을 해줄 먹고 뭐 평양을 먹고 뭐 어쩌고더니 전쟁 일어날 때 보니 우리 인민군이 우리 공화국 인민군이 그냥 탱크 몰고 땅크라고 여기서 땅크 몰고 쫙 내려가더라고. 이것도 맞구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내가 얼마나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6.25 때 가장 비극이 황해도 신천이라는 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군민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거기다가 증오의 박물관 신천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전 인민과 학생과 인민군을 구경시켜가지고 증오 심을라야 하는 박물관이에요. 거기는 미군이 잔악상에 여자들 막 강간하고 젖가슴 도려내고 못을 박아 죽이고 가지 찍어 사진을 찍어 죽이고 그것도 애들은 또 떼내가지고 엄마들은 떼내가지고 저 달라면은 휘발유 줘서 죽이고 그나마 다 불태워 죽이고 백공호 어린이 모기가 있고요. 405문이 묘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3번이나 갔댔다네. 청년 비서가 돼가지고 청년들 데려가죠. 가면 들어갔다 나오면 밥을 못 먹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미 제국주의자들아 그냥 찢어주고 싶다는데요. 판문점 도끼 사건 때 이민군이 미군 장교 도끼 어떻게 사람을 도끼를 찍습니까? 그 증오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증오심을 없애지 않으면 통일돼도 기기적으로 지금 통일했다. 우리 증오 이 새끼들 말이야 이 새끼들 이러고 있다는데 어떻게 통일돼요? 마음이 통일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갈라진 것도 다행이에요. 어찌 보면 통일되기 전에 이걸 깨닫게 해서 오히려 저쪽이 미안하게 만들어놔야 된다는데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 당국이 몰라요. 이거 통일 보고 뭐 이거 국방부 돈을 그냥 엄청 쓰면서도 이 본질을 모른다고요. 이 종이장에 무슨 돈이 얼마 들어가요 이거. 여긴 떠나서 이거 하지 말래. 이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는 신천 사건을 누구 어떻게 또 알아볼까? 간단한 거예요. 신천에서 시집 오는 아주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여인이. 그것도 쌀 좀 갖다 주면 그냥 여자들은 쌀이면 돼요. 말 시켰죠.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 놈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죽였어. 내가. 그러니까 우린 미국 놈 코빼기도 못 봐시오. 아니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은 어떻게 된 건지 거긴 주전선이 아니 돼가지고 거긴 미국 놈이 없었고 후에 국방부는 오긴 했는데 사실은 국방부도 아니고 좌우익 싸움이었대요. 마을 사람 간에. 유해인군이 들어온다니까 소위 빨갱이들이 반동 가족을 공산당은 몰래 죽인다고요. 신천 군당 그 방공호에 돼가지고 지하실에 다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반동 이쪽 우익 측에서는 보니까니 눈 뒤집힌 거예요. 빨갱이 가족 4dun에 8천 잡아 죽인 거예요. 또 중국 지형군 해가지고 지금 또 수복되니까 또 거기 또 반동 가족 4dun에 8천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 동족 마을 사람끼리 신천군 사람끼리 비극이죠. 물론 전국 지역에서 벌어졌죠. 가장 많이 이런 동족 간 상장이 그 신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에 알고 보니까 미국은 나라를 해방시킨 은인이야. 그렇잖아요. 김일성이 지가 일으켰다고 지금 개선문도 세워놨다는데 유럽
미국을 나폴레온이 다 나폴레온 개선문 세워놨어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김일성은 나폴레온 개선문보다 더 큰 걸 개선문 만들어 평화했어요. 진짜 인공위성 뒤져보시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소련 군대에 있다가 화해병 끝난 다음에 9월 23일 날인가 한 달 후에 소련 군함 부가처보 타고서는 원상에 들어온 사람 총 한 방 안 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일제를 때려오셨대. 내가 이것도 삐라에다 어떻게 간단했겠냐면요. 항일 김수영법 83부대라는 게 뭐 그 사람들 죽은 묘가 있어요. 대성산 열사묘라고 평양에 있어요. 그건 전국 다 보여줍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걸 얘기하고 들어가야 선전이 된다고요. 그게 100명 정도예요. 근데 삐라 얘기했어요. 야, 이 100명 가지고서는 일본군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일본군, 이게 태평양 전쟁에 대한 걸 내가 이게 USB에서는 담아 보낸다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야 돼요. 뭐 역사 아시잖아요. 항공만 먼저 만들어가지고 제로세니안 비행기 그때 미국 전투보다 더 낫었던 거였다고요. 후에 떨어졌지만 힘이 있으니까 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때려부시고 아시아를 다 먹었대는데 중국도 다 파먹고 그거를 100명이 어떻게 이겼냐 이거야. 그거 써서 너 대성산 열사를 가보라고 써서 100명 그 동상 있지 않나 항일수사 수령님이 뭐 서울방으로 수류탄 만들었다 해도 오케이 그 일본군을 무찌르냐. 미국도 겨우 원자탄을 이긴 거야. 완전히 사기 아니에요. 사기. 백두열 통해가지고 함대까지 그 기운으로 지금 해먹고 있잖아요. 지금 뭐 30 초반에 후계자 해가지고 지금 40살 됐다 지금 30대 안에 그게 뭐하러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런 김정은이를 시키는 나라. 왜 그런 거짓말이 힘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삐라로 지금 형사들도 뭐 지금 신병공유하는 6명인데 자꾸 이거 보낸다고 북한이 죽인대요. 아 남한이 도망간 사람들 왜 죽여요? 이거 저 진실한 얘기인 사람. 거짓말하니까 거짓말로 지금 내가 3대까지 하는 저놈이 삐라한 장으로 그냥 나라야 그냥 물먹은 단뼈으로 만들어놓으니 밉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그걸 또 알거든. 이민복을 죽이려고 한다고. 2012년도에 독침소리가 왔댔다고요. 월간조선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제 컨테이너 사는 놈 제가 거 와서 지켜주겠어요? 저 사람 북한에서 가장 노리는 그런 테러 대상이니까 6명 배치하라. 한 개 부서가 와 있는 건 같아요. 삐라를 보내셔서 북한에게 협박을 받기도 하셨다고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왜 그러겠어요? 저쪽에서 거짓말을 사기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진짜가 나타나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폐쇄해놓고 아무것도 못 들게 하고 인터넷도 막아놓은 유일한 나라인데 하늘까지는 막을 수 없어. 철조망도 닫혀서 국경도 닫혔는데 하늘로 어떻게 철조망 쳐? 하늘로 자유롭게 들어오는데 레이더 걸렸으면 여기 나겠는데 풍선은 레이더도 안 걸려. 열이 나면 열축에서 좀 미사일 쏘겠는데 열도 없어. 소리도 안 나. 5,000m 또 가니까 눈에도 안 보여. 삐라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북한은. 그래서 죽인다 살린다 해가지고 저를 6명이 지키게 만들어놨다는데요. 난 사실 겁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진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가 생명인 거야. 저기는 거짓말만 들키면은 그렇잖아요. 인민들이 다 아니 수령님이 총한방 안 쏘고서는 해방시킨 미국 보고는 절전이 원수라고 그러고 수령님은 총한방 안 쐈는데 수령님부터 전쟁 일으켜놔가지고 이렇게 많이 죽여놓고는 미국 놈을 막아줬다고 그러고 이런 사기꾼이 어디에 있어? 이런 전범자가 어디에 있어? 최소한 만생 부르겠어요? 한두 명이지 그것도. 다 알아보세요. 변화 안 되겠어요? 간단한 대북 전략 아니에요? 제가요 그렇게 해서 알아본 거예요. 확실하게 김일성에서 전쟁 일으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숨을 좀 뜨리겠는데요.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통일이 이래서 안 되느나. 우리 모든 고난을 북한에서는요 배고픈 것도 못 사는 것도 모든 거는 통일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미국과 남조선이 전쟁 이렇게 나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강점해 놓고서는 안 돼가지고 거기다 무기도 써야 돼가지고 이렇게 고난 있고 뭘 좀 하려면은 제재해서 또 우리가 고난하고 다 미국 놈 남조선 저놈들 때문에 그러고 얘기해 놨거든요. 그런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통일되겠어요? 통일한다는 건 적화 통일 아예 목자오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이런 놈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통일하겠어요? 그러나 이렇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면은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평화 통일. 싸우지도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 아니에요. 이거 알려줘야 되겠구나. 나처럼 깨닫게 새빨간 여자 뺄개빵 그 이런 거나 보내지 말고 말이야. 엉뚱한 흐르쇼브 해고력 이런 얘기 이학구 인민군 대자가 불었다. 북한 사람 아무래도 비교할 게 없어서 그거 오히려 믿질 못한다고. 나처럼 38선 주민들한테 물어봐라. 6.25 초기 참전자에 물어봐라. 신천 사건 신천 주민들한테 물어봐라. 간단한 거야. 그게 북한이 살아본 사람의 감각적인 말이에요. 모르면 찾아가 보라. 너희들 주변에 있잖아. 내 말 안 들고 물어보라. 이렇게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모두 다 알아보세요. 진실은 더 잘 퍼집니다. 북한을 폐쇄해 놓으니까 대신 무슨 문화가 형성된 줄 알아요? 강력한 구전 문화가 형성됐어요. 폐쇄의 힘이 세니까 똑같은 힘으로 구전 문화가 아주 작용과 반장에게 거치입니다. 이걸 이용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보면은요 세상에 모르는 걸 알게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거 진실을 얘기하면 죽인다 해도 이불 속에서 누구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얘 벤네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보 기지 말이야. 아이고 수령님이 완전히 사기꾼이야. 그 옆에 내가 또 근질근질해가지고 언니 잘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언니는 또 오만이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오만이는 또 참지 뭐 영감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 구전문화 인간 삐라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삐라가 인간 삐라로 이불 속에서 정치 보유가 다 여자 남자 자는 잠자리까지 도청기를 장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 남자 여자 자는 데까지 도청기를 놓겠어요. 말하지 말라 하면서 쫙쫙쫙쫙 얼마나 무슨 겁니까? 그래서 북한이 죽인다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긴 6명이 나를 뭐 지켜주는 난 여기 이러고 있는 거고. 왜 그러겠어요? 실제 아는 기관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가 제대로 하질 않았던 문제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 못하는 줄 알아? 여긴 또 여기대로 또 혀를 얻기 위해서 아이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장님가고 평화 빌어버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뭐 이러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거짓말을 유지하는 나라인데 여기도 이렇게 거짓말해요. 개방된 사회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북한이라는 본질을 국민이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이 방송이 북한의 본질을 알면은 제대로 알고 우리 당국이 왜 저거 햇빛 정책 뭐 어쩌고 북한하고 텐데 뭐가 돼요? 그래도 뭐 대통령 끝났으면 아이 그냥 뭐 좌파가 남아 이래서 안 됐고 김정일 여장 해먹었으면 다지 뭐 그래 뭐 감옥 갈 일 있어요. 보수파들도 말할지도 몰라요. 그것만 해 너희들만이야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니 핵무기 만드는데 돈도 갖다 주는데 그 소리를 또 못해. 이놈들도 똑같은 사기친 수성해가지고 본질 싸움을 비슷비슷한 거짓말하는 놈들끼리니까 아이기나 우이나 비슷비슷한 거짓말로 이렇게 용했고 여름에 산다고. 그러니 유인이 없는 거예요. 진실을 가지고 해 끝까지 나가야 되고 죽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정치가 될 수준은 국민 수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게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하면 죽이니까. 북한에는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날아간다는 속담이 하나 생겼습니다. 민족의 속담이라는 거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만들어진 건데 북한에는 해방돼가지고 한 40년 만에 한 30년 만에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난다는 뭐 20년 만에 생겼구나. 북한이 창건된 20년 말하면 죽이니까 수용소 끌어가고 이런 속담이 생길 줄은 그런 무서운 나라거든요. 말 조심해. 말 조심. 그러니까 거기서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있는 데 가가지고 그건 남한에서 좀 삐라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탈북 결심한 겁니다. 그냥 탈북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내 가족이 있죠. 나 담당 보위원, 당비서, 기관 책임자 다 목이 날아난다고요. 또 이들을 냉정히 다 목 날아나게 하고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떠났고 또 남한에 대한 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선생만 헐벗고 굶주리고 거리에는 깡패들이 득실거리고 군사 독재하고 이런 나라에 또 잘못 가면 또 그러니까 남한도 알아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한을 어떻게 알아봤느냐. 북한이라는 폐사에서 남한 욕한 걸 자려가지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나 북한보다 수백 배나 잘 싸는가. 월급을 볼 때 213배나 높고 이런 얘기는 좀 숨들이고 얘기할게요. 어떻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탈출했나. 여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지능적 탈북자죠. 저는. 그럼 얼결에 뛴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먹고 식량이 급해서 먹고 살게 뛴 사람 잡으려오니까 뛴 사람 그래서 온 게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지능적으로 온 사람이 있는데 아니 나만 들어오다가 야 나만 배우가 너무 멋있다 하고서 온 여자 체니아이도 하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뭐 나만 들어보고 남선 뭐 이런 정도는 왔지 진짜 지능적으로 계산하고 연구해가지고 한 거는 어찌 보면 뭐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인 것 같고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었지만 왜 탈북할 수밖에 없었고 왜 여기 와서 그렇게 국가연구원기관에서 저를 찾아도 그거보다는 이걸 해야 되겠다. 대북풍선을 개발해가지고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북한 동포한테 이걸 알려야 평화 통일된다. 북한 동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엄청 오해하고 있는 것을 그 거짓말에 쏟고 있는 거를 가르쳐줘서 오히려 미안하게 하고 그래서 통일된다. 서로 사랑하게 해서. 삐라를 보셨더라도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악나라고 못 사는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탈북이라는 게 간단치 않아요. 내 생명, 내 가족, 나 책임진 간부들 다 잘못될 걸 가고 떠나야 되는데 특히나 남한은 북한 선전을 우리가 뼛속에까지 선전 반응이 뭐냐면 헐벗고 굶주리고 거리에는 깡패들이 득실거리고 아주 험악한 독재 국가라고. 물론 그래서 그렇죠. 한 번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아니 북한이 싫다고 하는데 아니 고향이 필요하다 호랑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 떠나기 전에 남한을 알아보고 떠나야 되겠다. 첫째로 남한 정보는요 전부 욕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근데 그 욕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 그것밖에 없으니까. 남한을 가장
상욕한 대표적 언론 매체가 남선신문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나만 욕만 그냥 잔뜩 낸 거예요. 그걸 놓고서 헐벗고 굶주리냐. 경제적인 건 월급 보면 알아요. 도대체 남선 사람들은 월급을 얼마나 탈까? 우리가 비교해보고서는 진짜 헐벗고 굶주린 건지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건지 이걸 알기 위해서 욕한 걸 보니까 욕은 많으니까 남조선은 자본주의 나라에서 가장 최하의 임금을 준다는 거예요. 15만이라는 정보를 얻었죠. 남조선은 15만. 물론 굉장히 낮게 한 거죠. 1990년도인데 낮게 한 거지만 여튼 그것밖에 없으니까 15만 원인데 우리 월급하고 비교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남한은 자본주의 나라에서 가장 식민지 국가뿐만 아니라 최하의 국가인데 비교를 했어요. 욕해. 그냥 얘기해서는 안 들으니까. 그 월급 비교해보면 캐나다에 비해서 11분의 1밖에 안 주고 미국에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안 주고 일본에 비해서는 8분의 1밖에 안 주고 대만에 비해서는 뭐 5분의 1인가 6분의 1밖에 안 주고 이게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정보에서 제가 하나 캐칭하면 북한에는 폐쇄됐지만 맵에서 들어오는 일본 제일 교포들이 있어요. 제일 동포들. 제포하는데 내 친구도 문용철이라고 걔가 1등하고 내 2등 했는데 공부 잘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또 교사였고 오사카에서 온 애였거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일본은 한 달 국 가지고 조그만 차를 하나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보를 이렇게 미팅해 본 거죠. 미국, 캐나다, 대만은 우린 잘 모르지만 일본은 하나 알잖아요. 일본에 비해서 8분의 1밖에 남조선은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일본은 한 달 월급 가지고 조그만한 차를 산다는데 그럼 남조선에 8개월만 일하면은 차 하나 산다는 소리야? 이렇게 역측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평생을 벌어도 자동차 하나 사기가 어려운데 오토바이인 거서 이놈들 남조선 헐벗금이라는 게 8달만 일하면은 자동차 하나 산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믿어지지 않아. 너무 황당한 소리 같아. 내가 잘못 분석했나? 이 월급이 15만 원이라는데 도대체 달러 얼마일까?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 8달만 일하면은 150달러래. 뭐가 하나 사는 모야지? 여하튼 15만 원이 대체 얼마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환율이 다르잖아요. 북한 환율이라고. 근데 북한도 환율로 계산이 돼요. 지금도 한 달러예요. 북한은 그때 1990년대 15만 원인데 지금 350만 원이 평균 월급이에요. 근데 북한 아직도 1달러예요.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가서 1달러 받는 것도 80%도 못 받아요. 공장 가정률이 10%도 안 되니까. 이런 형편이에요. 하여튼 1달러라고 합시다. 북한이요. 그 1달러가 그렇게 큰 거예요. 내가 국가연구원으로서 곱수 있다고 겨우 1.7달러. 자, 그게 해서 2달러예요. 겨우. 평균은 1달러예요. 남한은 15만 원이라는 게 도대체 달러로 얼마냐.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하다가 또 여행 거 뒤져보니까 요건 많으니까. 인플레 여기하는 데를 보면 이거 알겠다. 달러. 아닌 게 아니라 남조선은 지금 돈 가치가 없어지는데 한 달러가 300원 됐다가 날개를 달아가지고 400원 됐다가 또 다음날 날개를 달아가지고 또 500원 됐다가 600원 때 그때 7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날개 달고 남선 또 나야 종이장 됐다는 거야. 1달러가 700원이라는 거야. 하여튼 종이장인지는 모르겠지만 1달러가 700원이로구나. 그 700원 가지고 15만 원을 나누면은 달러가 나오잖아요. 213달러가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자, 15만 원 남한 돈입니다. 한국 돈입니다. 700원이 한 달러였어요. 1990년 내가 봤을 때. 나눠보세요. 213달러 넘어가죠. 우리 1달러 그런다 그랬죠. 아까 테이타 실험해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죠. 그냥 잘 산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북한도 남한이 잘 산다는 말이 많이 돌아갔어요. 그때보다는요. 이렇게 차이나 3,000달러로 올라갔어요. 한 달러면 북한 사람도 남조선이 3,000달러 받아?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삐라라는 게 그렇게 써야 돼요. 잘 살아. 우리 잘 살아. 한류 보게 되면은 옷 잘 입고 어쩌고 저게 뭐 세트장처럼 만들 수 있지 않나. 잘 긴가민가하다고요. 이렇게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 나온 게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 겨우 한 달러도 제대로 80%를 안 주고 있는데 남조선은 지금 3,000달러 받는. 나도 그때도요. 그 헐벗고 금리나 15만 원 월급이라고 하는데 그 인플레에서 한 달러가 700원 213달러 보고 우리보다 213달러 10배나 높아? 뒤집어진 거예요. 거의 요겐 잘했는데 남조선 아예 썩어지게 되면 요겐 남선문에 잡지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남선 갔다 온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도무지 대남 선정기관에서 잘못 썼나 이게 내 목숨 걸어야 되는데 이 진리라는 게 이거 알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요. 내 목숨 걸어야 되는데 간단한 게 아니라는데 올겨리 뛰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저는 급해서 뛴 게 아니라는데 그래가지고서는 남선 갔다 온 사람 살아본 사람 이상 없잖아요. 전쟁 초기 참가자 신천 주민 38선 주민처럼 내가 유교 원지를 하는 것처럼요.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남선 갔다 온 사람. 간첩들이 갔다 온 게 있을 것 같은데 간첩들을 어떻게 알아요? 갔다 온 사람은. 근데 조선족들이에요. 중국 친척 방문 보따리 장소로 이 국정연산에 내가 그때 김정숙 그냥 갔으니까 해산에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조선족들은 또 말조심도 안 해요. 그건 남조선은 어깨 삼낼 거 아니까. 갔다 온 사람 많잖아요. 우린 중국이 천지개벽됐다고 천국처럼 보고 있는데 그 천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뭐라 하냐면 남조선은요 우리 중국보다 한 30년 50년 앞선 것 같아요. 안과 애들은
지금 시집 못 가서 여자들은 줄 서 있다는 거예요, 남선에. 그리고 남자들은 그냥 월급이 자기네 중국보다 10배 이상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려고 중국도 2만 원 와이를 내가지고, 아니 이 얘기 뭐 더 들 거 없잖아요. 조선족을 통해서 남선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확신한 거죠. 떠나자, 딱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단장님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탈북을 어떻게 냉정하게 결심하시게 되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또 대답하기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탈북자들한테 가장 가슴을 허비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가족을 두고 갔습니까? 뭐 내 목숨은 탈북할 놈이니까 각오했다 해야 돼요. 그 말이 맞아요. 저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떠납니까? 내 목숨, 내 가족, 심지어 나 담당 보위원, 당비서, 책임 간부 다 목날아나거든요. 저 교육 못했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해를 안 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연구해냈죠. 우선 첫째로 누구도 피해 안 되게 한 연구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방법을. 김정숙이라는 A의 현재 적을 붙이고 있었거든요. 저 정주봉이라는 우리 과학원 분원이 있어요. 평안부터 정주. 이게 정주가 유명하죠. 그 오산학교 거기서 나오고 문선명이 고양이도 하고 뭐 유명한 사람 거기 다 있잖아요. 거기 정주에 분원 연구인데 너 젊은 용사지. 제가 유일 옥수간부 용사이기 때문에 젊었죠. 했지라고 그러죠. 누구도 날 당할 수 없는 연구원이지 않으니까 어디서 봤죠. 거기서는 채용증을 다 떼가지고 여기 와서 문건 다 뗐죠. 김정숙 군 다 떼가지고 나 저희 갑니다. 그렇게 하고 싹 빠져나왔죠. 가고 압록강에다 신발 두 짝만 넣고 도망쳤어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없어진다면? A 연구소 김정숙 군 이민복 용사 어디 갔어? 책임지라 하게 돼요. 그 사람 정주분원에 간다고 문건 다 떼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정주분원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온다고 그래가지고 채용증 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책임질 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두 짝 놓고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자살해 죽었는지 빠져 죽었는지 실족했는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후에 한번 잡혔을 때 그래서 내가 또 살아났습니다. 누구 하나 날 해코지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원도 아유 저놈이 자기 그런 거 아니에요. 당비서도 아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저 갔다 오고 뭐 근데 책임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들라고 떠났어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실종됐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뭐 흔적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하고 떠나가지고 제가 옆 사람들까지 피해 안 주고 떠났습니다.